다 잊고 계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는 날 밤에 어디서 잤냐? 청와대에 못 묵었습니다. 호텔로 쫓아낸 게 윤석열이에요. 다음날 바로 아침에 내려가라고 해서 그 퇴임 마지막 밤을 그 무슨 파면당했던 박근혜도 하루 이틀을 나왔는데 네. 그 제 임기를 다 마쳤던 그 문재인 대통령 쫓아내다시피 해서 호텔에 묵게 했던 게 윤석열입니다. 네. 근데 왜 파면당했던 주제 오늘 밤에 당장 끌어내려야죠. 제 생각은 왜 시간을 주나.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오전에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은 저는 이제 사실상 이게 형사재판이잖아요. 이제는 이제 파면재판을 했지만 이제는 곧바로 이제 형사재판인데 오늘 그 파면재판에서 거의 내란행위가 거의 인정이 되다시피 했잖아요.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형사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판결이 사실상 이제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 뭐 징역 몇 년의 사면의 대상이 사면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보다는 그냥 사형 무기 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저는 승복하면은 죽는 길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그 뭔 짓 할지 모르게 빨리 끌어내야 된다. 자, 뭔 짓 할지 모르니까 빨리 끌어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승복 메시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제가 이제 취재를 했을 때는 세 사람이 지금 승복 메시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주변에서는 윤석열 혹시라도 저항하면은 내란죄에서 사형 무기징역으로 무조건 가게 되니까 그렇죠. 절대로 저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다수의 의견이 전달된 상태에서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또 하나는 김건희의 심리 상태인데 김건희가 사실상 자포자기하고 내부의 중요한 정보가 바깥으로 흘러나가는데도 이걸 불러서 문책을 한다거나 따져서 확인하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칩거하면서 자신의 행동 거지가 외부에 이제 노출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건 좀 지켜봅시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상황이 될 것이고, 자, 조금 전에 이제 국힘 같은 경우는 대선에 져서는 안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하여튼 우리가 정권을 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권성동의 행태, 검사 출신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분은. 그러니까 출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달리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이때까지 풀악살 받아가지고 무조건 탄핵은 기각되어야 돼. 위법이야. 불법 탄핵이야. 뭐 영장도 불법이야. 이렇게 풀악살을 밟았으니까 지금 와서 출구를 찾아서 갑자기 거연히 승복합니다. 우리 대선 준비합시다. 이렇게 온화한 메시지 내가지고는 이때까지 겨우 한 줌 붙잡고 있던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셨거든요. 이때까지. 그게 짜가지고 산투압 때문에 죽을 줄도 모르고 지금 그래서 목마른데 바닷물 모셨다가 지금 완전히 짜서 죽을 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마지못해서 어정쩡한 메시지가 저는 나온다고 보고 근데 국민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래 이거는 이거고 대선은 대선이야 불리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내란 형사재판 공판은 계속 진행될 거고 헌법재판소 결정만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내란죄 유죄의 심증을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출동시킨 거 맞다. 대통령이 지시해서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거 맞다. 요 지랄병 하고 있네. 완벽하게 지금 배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형사공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는 정치인들도 알아요. 아니니까. 네, 저는 이제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탄핵 인용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은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겉으로는 탄핵 인용될 거야 이 말 못하니까 기가 각하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탄핵 인용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면 재빨리 대선 모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승복 메시지, 우리 승복하겠다 이 얘기 했잖아요. 저는 이게 윤석열을 향한 메시지이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빨리 승복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승복 못하고 우리 대통령 돌려주세요. 지지자들이 이러기 시작하면 대선 모드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복 메시지를 그 전부터 냈던 것도 빨리 대선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빨리 프레임을 지금 윤석열이 이 탄핵 심판이 제대로 됐네 안 됐네 이걸 넘어서 빨리 대선 모드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국회에 이제 계류되어 있는 상설특검 아직까지 이제 상설특검은 임명만 하면 되는데 일단 추인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 그리고 김건희 특검 문제도 이제 줄줄이 대기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최상병 사망과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질 것이고 양평 게이트 문제도 있고 막 이제 할 일이 사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제 이런 중에 용산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건지 이미 국힘 지도부는 대선 국면으로 전환된 거 인정하고 국민들 소요 없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권성동 같은 경우에는 대선으로 가자고 그랬죠.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민 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내놓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국힘이 제자를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지금 국힘을 해산 청구하자고 얘기하고 또 아침에 윤상현 의원 같은 거 들어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100% 기각과 각하를 확신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 목소리 어떻게 낼지도 두고 봐야 하고. 그리고 저는 권성동 의원이 아까 우리 그 이진 위원장님이랑 변호사님 그리고 대표님이 어떤 뭐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언론에 대한 약간 지시 같아요. 이제 윤석열 끝났으니까 이재명 공격해라 라는 약간 그 내용 프레임 같거든요. 전환. 네, 프레임 전환입니다. 왜 이러냐면 대선은 절대 져선 안 돼 하면서 이 파면이라는 단어 자체를 삭제를 하고 그렇죠. 바로 대선하면 안 돼 이재명 위험해라고 하면서 이재명을 공격하라 라고 하는 그 굉장히 의도가 있는 언론을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보수 언론들을 보면 한 하루 정도, 오늘 하루 잠깐 이제 그 윤석열 파면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내일부터는 또 뭐 이재명에 대한 뭐 위기, 리스크 이런 보도를 아마 많이 준비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기우제 정치잖아요. 그렇죠. 제발 비가 주세요. 이재명이 제발 나쁜 놈인 게 인증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깁니다. 제발 좀. 자기가 잘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네. 이게 근데 이제 나온 신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몇 년째 이 지랄 하냐고. 맞습니다. 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윤석열 파면 선고와 관련해서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긴급 발표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간 제주 4.3 그리고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에 거부한 장병들이 오늘의 이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어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다. 그리고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과해야 할 일이다.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 비무장으로 빛의 혁명을 이루었다. 이런 내용도 추가적으로 이제 했는데, 자, 조금 전에 이제 얘기했듯이 과연 보수 언론이 자, 내일 되면 프레임을 다시 바꿔서 이재명 악마회에 나설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우리가 보도했던 것이 정말로 민심이 아니고 특정한 세력의 앞잡이 역할을 했다는 것에서 사죄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완전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탄핵이 의결이 되고 윤석열이 체포가 됐을 때도 보수 언론에서는 그 헤드라인으로 그냥 윤석열 주장을 따옴표 써서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행태를 버리지는 못할 것이다. 아마 그대로 갈 것이다. 그리고 본인들은 다음 대선에서 또 어쨌든 이재명이 아닌 보수의 후보를 지지해서 당선시키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세력을 찾는 그 작업을 시작을 할 것이다. 자, 지금 조선일보는 혹시 지금 속보와 관련된 거 조성은 평론가 한번 보시죠. 어떤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그 윤석열 파면을 하는 그 당시에 그 58초 정도 뒤에 윤석열 파면한다라는 그 속보, 그러니까 문영배 그 예. 소장께서 얘기하는 그 중간에 그런 기사를 냈더라고요. 조선일보인지 조선비즈인지 어쨌든 그 대왕고래 사업이 지장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사를 상당해요. 내더라고요. 굉장히 참 그렇고. 대한고래는 안 해야죠 지금. 그거 경제성 없다는 거를 이미 아니 정신을 빼놨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대왕고래가 중요하지 않고 지금 저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대통령 파면이 원래 뭐 내란 끝나고 뭐 원래 파면했던 거 아니냐 하고 당연한 것처럼 그냥 넘어가 밀어버리고 버린다? 저는 지금부터 굉장히 더 큰 싸움이 시작된다. 저는 지금부터 본 싸움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예.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남동 주변 분위기도 소식으로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파면 선고가 났는데 아직까지는 한남동 관제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습니다. 자, 윤석열의 변호인 측에서는 헌재 결과가 정치적 판단이다라고 했지만 한남동에서는 지금 공식적인 입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틀 만에 이제 짐 쌌죠. 철거를 했고 네. 지금 아크로비스타에서 뭔가 세팅을 하고 있다, 청소를 하고 있다. 김건희를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김건희와 함께하고 있는 이제 행정관들이 나가서 정리정돈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이틀 전에 알려드린 바가 있는데 어쨌든 한남동에서 지금 이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고 계신 한 분께 전화를 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상황이나 동태를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근데 오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네. 이제 이런 이야기는 했고 지금 조성은 평론가 지금 확인한 내용 좀 말씀 좀 주시죠. 지금 속보가 있는데요. 예. 군사법원에서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 보석 허가가 되었다고. 예, 예. 네, 그거는 이제 그 조금 전에, 전에 이제 곽종근 네. 사령관에 대해서는 보석 허가가 네, 되었고 그래서 내란 혐의가 훨씬 더 이제 강력해진. 심한 사람, 중요한 사람들은 계속 이제 네, 그렇죠. 인신 부속 상태로 이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을 거고요. 네. 자, 그러면 한남동 관저에서 이제 옮겨야 되는데 네, 네. 조성 작가 얘기는 이제 바로 나가야 된다. 이제 네. 퇴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안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만 해도 3일 만에 나갔거든요. 이틀 예. 있다가 3일째 나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윤석열이 얼마나 여기에 그러니까 적법한 체포 영장이 나왔는데도 지금 뭐 며칠 동안 그 안에서 안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뭐 본인이 꼭 불복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정리할 것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제 증거인멸 다 했겠지만 여러 가지들을 다 이제 해소를 하고 해결을 할 때까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경호처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이게 퇴거 불응 상태거든요. 퇴거 불응 죄입니다. 남의 집에 그냥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퇴거 불응으로 현행범 체포하러 가거나 체포 영장을 가지고 경찰이 가면 너네 이거 문 열어줄 거냐 했더니 문 열어준다. 아무도 막을 사람 없다. 이제는 전직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탄핵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예우조차 없어요. 받지 없어요. 못하는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전직 대통령. 그래서 그냥 체포하도록 놔둘 거다. 이렇게 얘기를 자, 하더라고요. 속보가 계속 들어오는데요. 대통령 집무실에 봉황기가 내려갔다라고는 이제 파면 선고됐으니까 봉황기 내렸으면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것이고요. 네. 외신들도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AP통신에서 이제 가장 빠르게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고 뉴욕타임즈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를 아까 파면 선고 모습을 했고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제 복원을 가지고 신속하게 회복되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를 할 것 같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이렇게 했고요. 우리도 이제 아까 제일 먼저 나온 이제 기사 하나를 저희들이 이제 스크린샷으로 일단 준비했는데 NHK도 그리고 BBC도 60일 안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계속 외신이 타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저걸 어떻게 읽습니까? 아우스티드 이렇게 읽습니까? 그렇죠. 네. 오스티드 이렇게. 윤석열 아우스티드 이렇게 읽는데 이제 너 쫓겨났다 뭐 이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언제 이제 퇴근을 하겠다. 아마 일정 조율을 하고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저항을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저는 저항 못하고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승복하고 나갈 것이다. 일정 조율은 할 것이다. 경호가 어떻게 되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이제 지금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바뀌었고 그럼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다 박탈됩니다만 하나 남는 게 경호거든요. 예. 경호는 그대로 됩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그러면 한 25명 정도가 네. 이제 한 경호팀으로 봤고요.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들 그리고 이제 유족들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이제 아마 경호 6팀 정도가 붙을 것 같아요. 네. 네. 한 25. 자,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뭐 숫자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최소한 이제 경호는 받게 될 거고. 근데 이제 아크로비스타로 가면 네. 거기 아파트지 않습니까? 주상복합 건물이어서 실질적으로 경호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불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 거기 가도 경호가 되나요? 그러니까 불편할 것 같아요. 제가 네. 이제 그런 아파트 안에서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렇다면 주변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그 어디 이동할 때 경호 중심으로 하지 않을까. 근데 그 불편함을 최소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과실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경호처 차장 김성훈, 그러니까 이강호
본부장인가요? 그 둘하고 아직도 살아있죠. 예, 그 둘하고 김건희, 윤석열까지 4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공동정범으로 영장 쳐서 끌어내야 돼요. 빨리 구속을 시켜서 경호가 네. 필요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그러니까 돼요. 경호처도 네. 붕괴시키고 구치소가 대통령 제일 내외도 안전합니다. 구치소가 제일 안전합니다. 구치소가 제일 그러니까 안전합니다. 특수공무방해 치상 이거 되게 중대해요. 그럼요. 예. 예, 그 말씀대로 박지원 원장은 아크로피스타 걱정할 거 없다. 그 두 사람 갈 때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쪽에 가면은 이제 해결 다 되는데 그쪽에 가서 경호할 일이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하시긴 하더라고요. 자,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